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확통의 마지막 단원인 통계 단원에 왔습니다. 자, 통계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수식이 되게 부담을 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고 이 수식만 보고 판단한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그마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시그마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시그마 수식은 우리가 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연산을 읽는 용도로만 쓰는 거지 거의 시그마 연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만 봤을 땐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상당히 쉬운 단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계를 갖다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은 개념만 충실하면 됩니다. 개념만. 정말 응용되는 문제 역시들도 다른 단원에 비교해서 본다면은 크게 응용된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쉬워요. 뿐만 아니고 이 내신 문제 유형이나 수능 문제 유형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단원 자체가 그냥 쉬운 단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명심해야 되는 사항은 첫 번째, 개념을 갖다 꼼꼼하게, 그치? 그냥 이렇지 하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 그치? 이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수식에 쫄지 말자. 특히 시그마 연산들이 막 시그마 수식이 많이 보이게 돼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시그마 연산 거의 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 수식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 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되겠지? 자, 그럼 바로 가볼 텐데, 자, 먼저 확률. 자,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확률 분포. 자, 확률 분포인데, 먼저 확률 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확률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값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어떤 시행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에서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고 그 값에 확률값이 주어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 아우,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확률값이 존재하는 변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렇다면은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분포는 아우, 이렇게 글씨가 쓰기 싫냐 그러면, 자, 확률 분포는 뭐냐? 읽어볼까?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 또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값을 갖고 있는,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값을 갖고 있는 확률 변수라 불렀었죠. 확률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그놈들의 모임을 우리는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지? 그렇다면 확률 분포는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냐? 확률 분포의 종류를 한번 볼 텐데, 확률 분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산 확률 분포와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그렇지?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또 무엇이냐? 이산 확률 분포는 똑같이 얘나 확률값을 갖고 있는 변수들의 모임인데, 한 놈은 이산 확률 분포라 부르고 한 놈은 연속 확률 분포라 부르는데, 이산 확률 분포는 뭐냐? 여러분 혹시 이산가족이란 말 아나? 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그치? 그러니까 이산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정수들을 갖다 이산수라 불러. 그치? 떨어져 있잖아. 간격 얼마만큼? 1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산 변수라 부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어떻게 돼? 확률값을 갖고 있는 변수들이 지금처럼 떨어져 있어. 대부분 아마 여러분한테는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읽어보면은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각각이 떨어져 있는 놈들. 그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변수들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산의 반대가 되겠지. 떨어져 있지 않아. 연속적이라는 거지. 그치? 연속적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에 있는 모든 수, 이런 식으로. 그치? 다 붙어 있잖아. 변수들이 쭉 이렇게 분포들이 쫙 붙어 있잖아. 그치? 이런 것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떨어져 있고 셀 수 있으니까 유한계가 되겠지만, 얘는 당연히 연속적이니까 그 분포는
무한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떨어져 있는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계의 우리가 분포를 갖다가 이상확률 분포, 그리고 자, 막 연속돼 무한계야, 그치? 이런 것을 연속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 단원에 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산확률 분포와 이제 배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를 배우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 이산확률 분포 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좀 특별한 이항 분포라는 자식이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에서 좀 더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놈도 배우게 될 거야. 되겠지? 그럼 연속확률 분포는 좀 특별한 놈 없습니까? 있지? 연속확률 분포도, 자, 그 안에서 좀 특별한 정규 분포라는 놈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정규 분포라는 놈을. 그치? 자, 큰 이산확률 분포 안에 그 안에 특별한 이항 분포가 존재하고, 큰 연속확률 분포 안에 그 안에 특별한 정규 분포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면 거의 뭐 통계는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처음 이 통계에 들어가서 일단 큰 그림을 보여줬어. 여러분들 이 개념을 갖다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자, 우리가 요거와 얘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확률 분포가 어떤 건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를 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중학교 걸 좀 복습을 하자고. 아니, 뭘 또 중학교 걸 하나? 우린 고딩인데. 아니야. 이 중학교 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지 이 통계가 쉬워지게 된다고. 되겠지? 자, 그러면 중학교 걸 뭘 할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볼게. 자, 지울게. 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얘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통계는 목적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통계의 목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막 자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통계의 목적이라고. 그럼 얘를 갖다 서랍에 차곡차곡 이쁘게 쌓아놔? 아, 이런 게 아니겠지. 그러면은 수학에서 말하는 자료의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차곡차곡 옷을 개듯이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자료의 정리는 그 떨어져 있는 많은 분포들을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는 특별한 수를 찾는 거야. 그 수, 그러니까 대표격이 되는 대표수라고 할까? 이 대표수를 찾는 게 우리가 바로 통계의 목적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가 통계는 말이야,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 막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이렇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대표 수를 찾는 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크기를 대표하는 크기의 대표 수를 갖다 찾는 게 일단은 우리가 통계의 자료 정리 방법이야. 크기의 대표수 뭐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 돌아가 보자. 크기를 대표하는 그 놈을 갖다가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 불렀냐? 크기를 대표하는 수를 갖다가 대표값이라고 불렀어. 대표값이라고 불렀었고, 대표값의 종류는 뭐가 있었냐? 평균이라는 것이 있었고,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었고. 선생님, 저 중앙값 기억도 안 나요. 몰라 돼. 그리고 우리가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었어.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지? 자,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앙값, 최빈값을 다루지 않고 오로지 평균만을 이용해서 대표값을 우리가 구하게 될 거야. 그렇지? 말 그대로 이 크기의 대표수라는 것은 크기를 대표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이 변수들, 이 분포의 우리가 크기를 대표할 만한 수를 찾는 건데, 평균, 그 대표값 중 평균, 말 그대로 크기의 정중앙에 오는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갖다가 어떻게 구했었지? 자, 우리가 요 확률 분포라 부르는데, 요 하나하나를 갖다 또 별량이라고도 불렀었어. 별량. 그 변수를 갖다가 별량이라고 불렀었거든. 그래서 별량의 평균 구할 줄 알지? 총합을 별량의 총개수로 나눠. 별량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서 평균을 우리가 구했었지. 뭐 이런 평균 다 구할 줄 알 테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할게. 그치? 또 중앙값이란 건 뭐냐면은, 중앙값이란 건 이거야. 1, 2, 3, 4, 5, 20
하나, 둘, 셋, 냈다. 이렇게. 21, 이렇게. 자, 중앙값이란 것은 정 가운데 있는 수. 자, 정 가운데 있는 수. 지금 4가 되겠지. 근데 이 4가 평균은 아니잖아. 크기의 중앙은 아니지만 위치의 중앙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불렀었어. 그치?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 그치? 자, 최빈값은 자주 보이는 수. 예를 들어서 1, 2, 3, 3, 4, 7, 10 이렇게 있으면은 3이 2개 있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수를 갖다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불렀던 거야. 하지만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은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뤄.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평균. 크기를 대표할 만한 하나의 수. 그게 바로 평균이구나. 그치? 이런 게 통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되겠지? 그래서 크기를 대표하는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 그치? 중학교 내용을 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요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흩어진 정도를 갖다가 대표할 만한 수를 갖다 또 얘기할 텐데, 자, 요거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 지울 거야. 지운다. 자, 그러면은 크기를 대표하는 수.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를 대표하는 수를 찾을 수도 있다. 통계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그럼 이번에는 뭘 찾을 것이냐 하면은 이 변수들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우리가 삼포도라는 것이 있어. 삼포도. 크기를 대표하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흩어진 정도를 갖다가 이 변수들 간의 간격, 그러니까 간격들이지.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냐, 변수들 간에.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삼포도야. 그치? 자, 뭐라고 써 있어?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얘기했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삼포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값 같은 경우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삼포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지만 교육 과정상 딱 하나만 배워. 이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야.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둘이 거의 비슷한 놈이지. 거의 같은 놈이지. 자,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자, 분산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 먼저 표준 편차가 중요한데, 자,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은 중학교 때 기억나니?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 표준 편차의 의미가 중요해.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의미는 바로 이거야. 이게 의미가 중요한 거야. 표준 편차란 간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간격의 평균을 한마디로 변수들 간의 간격의 평균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는 거야. 각 변수의 크기의 평균이 아닌 각 변수들 간에 떨어져 있는 간격의 평균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간격의 평균 딱 구하면 대충 이 정도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바로 삼포도의 대표 주자가 된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표준 편차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까먹었을 거야. 자, 요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먼저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편차라는 놈을 알고 있어야 돼. 편차. 편차는 뭐냐? 편차는 별량이 있으면은 그 변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별량을 갖다가 평균으로 뺀 거야. 평균으로 뺀 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선생님이 그 옆에 예를 놓고 한번 설명할게. 1, 2, 3, 4, 5라는 이런 별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이런 별량이 있는데, 자, 우리 편차를 갖다가 한번 찾아볼 거야. 편차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별량이 5개가 있는데, 먼저, 자, 평균으로부터 별량 빼기 평균, 이게 뭘 의미하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변수들이 떨어졌는지 그걸 찾기 위한 거야. 그게 바로 편차라고. 그렇다면 평균은 뭐 연산 안 해봐도 알겠지. 바로 3이 평균이 되겠지. 3이 평균이 될 것이고, 요 놈을 얘 3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를 이걸로 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3 빼기 3이니까 0,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보시는 것처럼 각 평균에 대해서 각 별량들의 떨어진 간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어. 그치? 이게 바로 편차야. 이게 바로 편차. 그러면은 간격들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찾았는데 문제는 별량이 우리가 지금 5개다 보니까 편차도 5개가 나오지. 변수 개수만큼 편차도 존재해. 그러니까 얘도 너무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따라서 얘를 갖다 대표할 만한 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놈의 평균을 갖다 구하고 싶은 거야. 편차의 평균을 갖다 구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표준 편차라고. 그게 바로 표준 편차. 근데 편차의 평균을 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편차총합이, 니네 이거 봐봐. 응? 정가운데 크기로부터 빼다 보니까 편차총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편차총합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야?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건데 싹 다 더하면 무조건 0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간격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그치?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했냐면은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냐? 간격의 평균, 표준 편차를 억지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자, 편차에다가 왜 제곱하면, 왜 더하면 0 되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했어. 그럼 얘 4, 1, 0, 1,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놈의 평균을 갖다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를 갖다가 몇으로 나눠주니? 5로 나눠주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음대로 제곱했잖아. 이러면 크기가 바뀌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제곱했으니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 한마디로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 한 거지? 안쪽은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근데 마음대로 제곱했으니까 거기다 다시 뭘 씌워줘? 루트를 씌워줘. 이것을 우리는 간격의 평균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부른다는 거야. 되겠지? 그럼 직접 구해보니까 얘가 10이니까 얘 뭐가 되지? 루트 2. 따라서 얘는 평균으로부터 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각 변수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바로 표준편차의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표준편차 먼저 썼는데, 자, 우리가 루트를 병 쪽으로 실어서 요 안쪽에 있는 요 놈만 쏙 뽑아서 걔를 갖다 뭐라 부르냐 하면은 걔를 갖다 분산어로 부르는 거야. 그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분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선생님 아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요 안쪽만 사실 쓸데없이 분리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산이 왜 필요해? 그냥 표준 편차 그냥 바로 하면 되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요 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식을 사용하지 않고 좀 특별하게 문제를 푸는데 요 주어진 놈을 갖다 변형해 보면은 이 놈을 변형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 이 놈과 똑같은 값을 갖는 것이 뭐냐? 별량에다가 제곱에 별량 제곱 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도 분산이 구해져.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까? 암기하는 의미에서 루트, 표준편차를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별량 내진 변수, 여기서 변수라고 써볼까? 변수 제곱의 평균, 처음 주어진 변수의 제곱의 평균. 거기서 빼는 거야. 이놈 전체 평균, 요 3을 얘기하지? 요 평균의 제곱으로 빼서도 구하는 게 가능해. 표준 편차를. 알겠니? 그치? 그래서 공식이 중학교 때는 요 놈만 썼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얘보다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암기를 해야 돼. 알겠니? 중학교 때 요 공식을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빨갱이. 되겠지? 그치?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한번 그런지 한번 해보자. 자, 별량을 갖다가 제곱해보면은 1, 4, 9, 16, 25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 자, 루트 한 다음에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얘를 갖다가 5로 나누지. 이게 바로 별량 제곱의 평균 내지는 변수 제곱의 평균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원래 평균의 제곱으로 뺀다고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연산을 해볼게. 연산을 해보니까 이거 몇이니? 10이고 얘 20이 되니까 30 그리고 25 더하니까
요 놈을 다 더해보면은 요 놈이 5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5분의 55니까 뭐가 되겠어? 11이 되는 거고, 그것을 3의 제곱 9로 빼보면은 역시 루트 2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얘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요 공식 확실히 암기해주자. 되겠지? 자,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 별량 제곱의 평균, 내지는 변수 제곱의 평균, 내지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자. 알겠지? 되겠죠? 중요하다. 아니, 선생님 중학교 건데 뭘 또. 아니야. 얘가 중요해, 상당히. 알겠지? 통계를 이해하는 첫 단추라고. 되겠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기를 갖다 좀 해볼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분산이나든지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별량들이 평균에 어떻게 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존재를 하는 거야. 많은 변수들이. 그치? 근데 얘가 커. 그러면은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멀리, 그러니까 내지는 넓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우리가, 만약에 1반과 2반인데 수학 점수를 비교하는데 1반 수학 평균 몇 점이야? 했더니 70점이래. 2반 수학 평균 몇 점이야? 했더니 70점이래.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 즉 평균만 본다면 두 반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뜯어보니 1반은 100점부터 빵점까지 골고루 이렇게 빵점까지 모든 점수들이 다 분포돼가지고 70이야. 그리고 2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죄다 70이야.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평균이 70이지만 1반은 많이 흩어져 있고 2반은 다 몰려 있으니까 성질이 다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대표하는 대표값, 즉 평균도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즉 누구야? 흩어진 정도의 평균, 그치? 즉 누구? 표준 편차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되겠어? 응? 간격의 평균이 바로 누구다? 표준 편차다. 알겠지? 이해해야 돼. 암기까지 해주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꼼꼼히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통계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 알겠지? 자, 만약에 얘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게 된다면은 이해 못한 채 계속 통계를 접하게 될 거야. 알겠지? 너무 중요하다. 되겠지? 자, 필요하면 정리하고 선생님 끕니다. 끌게.